혹시 세상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좋은 정치인이 없고 자기 리더들이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넓은 세상 속에 좋은 리더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무래도 제 생각인데 좋은이란 정치인이란 단어는 두 개가 양가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좋다는 거는 상대적이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정치인은 나올 수 없지만 훌륭한 정치인은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훌륭한 리더 중에 한 명이 있다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좀 예민한 질문이 된 것 같긴 한데 저는 윈스턴 처칠 하겠습니다. 왜 윈스턴 처칠이 그런 리더라고 생각하세요? 윈스턴 처칠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좀 윈스턴 처칠은 영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리더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소 독특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진보당에 몸담았지만 이후 나이가 들면서 보수당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손가락질 받기 쉬운 이력일 수 있음에도 그는 왜 지금까지도 영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이번 희야기 외전 영국 여행에서는 윈스턴 처칠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그랜드 투어를 떠났습니다. 이 여정은 신세계 그룹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신세계 지식향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들과 함께하며 이 여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웠는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우선 가장 먼저 본인의 전공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서울에서 의예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입니다. 저는 식품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기 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혹시 병현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시대는 보스가 아닌 리더로 바뀌면서 아무래도 대중을 조금 더 잘 설득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스는 특정 행동을 지정하고 먼저 가는 사람인데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단어인 것 같아서 설득을 잘 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네. 시대에 가장 필요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학문이 있었는데 그게 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리는 PP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그게 필로소피, 폴리틱스, 그리고 이코노믹스 그렇게 세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는 그런 학문이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소양이 있어야지 위기의 상황에서 윤리적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줏대있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폴리틱스 정치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 같고 이코노믹스 세계 정세를 알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도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 경제 철학을 아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윈스턴 처칠은 왜 영국인들에게 위대한 리더라고 불린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리더라는 것은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게 그리고 분란 없이 그 한 방향으로 의견을 통합해가지고 갈등 없이 이렇게 이끄는 것이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윈스턴 처칠은 그때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독일에 대항할 적이 영국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영국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의지도 단결하고 그리고 뛰어난 연설력 그리고 수사력 이런 것들로 국민들을 잘 이끈 것 같아서 좋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처칠의 발자취를 가장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처칠 워룸입니다. 이곳은 처칠이 전시 상황에서 실제로 전략을 구상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던 장소이기도 하죠. 그가 영국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뛰어난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대부분이 히틀러를 과소평가하고 경계심을 풀던 시기에도 처칠은 히틀러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경고했고 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거의 유일하게 펼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이 워룸은 그가 미국과의 동맹을 추진하며 실제 연락을 주고받았던 공간을 재현해둔 장소이죠. 결국 그는 이러한 예측력과 준비된 판단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놀라운 의사결정 능력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또 우리 시대의 리더는 이런 판단력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만큼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작가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정치보다도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얻었다고 해요. 어쩌면 그의 통찰력은 바로 이런 역사와 인문학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그러면 역사는 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역사를 왜 기억해야 하는 질문에 작가님이 계속해서 함께해서 말해주신 거를 생각하면 결국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이야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라는 게 결국 우리를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역사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네.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프로그램에 와서 송동훈 작가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사회에서의 리더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공동체를 위하는 경향보다 조금 더 높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그 자신의 이익을 쫓는 그런 선택을 하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공동체를 위한 잘못된 선택임에도 그 역사를 주도하는 건 어쨌든 고위층, 그러니까 리더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반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인문학이 가치 없다고 평가되어서 모든 인문학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 죽은 시인의 사회 멘트를 인용하자면, 결국 기술이나 공학은 삶의 목적이 될 수 없거든. 인문학, 사랑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없는 사회는 피폐해질 거라 생각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번 영국 여행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웠고 또 우리나라와는 뭐가 다르다고 느꼈는지도 나눠봤습니다. 혹시 한국과 영국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치를 서로 어느 정도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날씨가 좋을 때 공원에 다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이었다면 내가 돗자리를 어디에 놓을지,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을지 생각했는데, 날씨가 좋으면 눕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거나 걷어입고 챙겨다니는 모습에서 서로 눈치를 참 안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역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한때 대영제국 세계를 제패했던 시대가 있었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식민지였기도 하고,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영국보다는 깊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역사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도 이게 지금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그 사람들이 되게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작품을 대하는 자세들이 되게 꼼꼼하고 주의 깊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이 역사를 대하는 자세, 자기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확실히 느껴져서, 한국도 물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국은 이제 더 보편화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유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명히 선진국의 궤도에 진입을 했고 잘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고, 사람들의 약간 교육 수준이나 직장의 수준 이런 것도 상당히 글로벌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국과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은 영국은 이런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든지 너무 오래됐고 상당히 안정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인드에 여유로움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던 좀 가장 놀라운 점은, 이렇게 살짝만 부딪혀도 영국 사람들은 되게 개의치 않게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쉽게 사과를 하고, 그걸 또 웃으면서 It's okay, no problem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만원 지하철에서 이제 어깨가 부딪히거나 했을 때 서로 째려보거나 하는 이런 한국의 문화와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고,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올라왔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급박하고 빨랐기 때문에 조금 더 영국처럼 이런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살면은 이 경제 능력이 올라온 것만큼 삶의 만족도 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문화 같은 소프트 파워에 집중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막 소프트 파워가 이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반면에 영국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문화의 정점에서 섰던 국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관광지와 역사적 유적들을 다 가봤지만은 워낙 이 나라를 찾고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 기념품샵이나 주변에 있는 관광지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그리고 나라의 그런 이미지 자체가 워낙 특별하다 보니까 이 나라를 지탱하는 능력으로서 문화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에서 좀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이 영국으로부터 가장 크게 배워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한국이 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한테 배워야 할 점은 또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성과주의, 그 실적주의 그런 위주의 기업 문화 체제나 아니면은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었는데, 영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을 이뤄낼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국민들이 소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이 조금 되게 부러웠고, 충분히 지금 경제 성장을 이루는 법은 한국이 알아냈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고 침체의 시기긴 하지만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대하는 태도를 영국한테서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앞에 말한 건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유로움을 많이 배워가고 싶었고, 여유로움 중에서도 굳이 따지자면은 위트를 좀 배워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과도 거리낌 없이 Hi, excuse me? 하고 되게 거리낌 없이 말을 걸고,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고, 그러면서 농담도 한두 마디씩 이렇게 뚝뚝 던지게 되는데, 그런 게 좀 삶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어떻게 보면
큰 사회 문제들의 작은 해결책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병현님이 영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뭔가요? 좀 가볍게 말하자면 자전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자전거가 정말 많고 음식이 별로 맛없다? 혹시 병현님은 한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 너무 진부해서 싫어하는데 작지만 강하다라는 게 가장 어울리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쭉 보면 중국인들도 엄청 많고 인도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 근데 한국인 분들은 딱 봤을 때 잘 찾아보긴 어려운데 뭔가 뉴스나 이슈를 접할 때 꼭 한국인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아, 우린 작지만 되게 강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많아가지고 물론 제가 또 그 일원이 되기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병현님은 앞으로 한국이 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이 되게 자신감 있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늘 제 주변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여기 온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경쟁력 있고 멋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되게 뭔가 우리가 되게 좁게 생각하고 너무 좁게 보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런던에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결론은 하나에 국한되지 말고 더 넓게 보고 더 자신감 있게 하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준비된 질문은 마무리되는데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가요? 신세계 지식학연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 인터뷰도 해보고 많은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정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서 좋습니다.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런 인터뷰 자리 마련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기 영국 와 있는 다른 분들 그리고 멘토님들, 작가님들, 가이드님들 다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 감사합니다.